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시바이누 관련해서 제 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밀리면서 초기에 이더리움까지 밀렸었죠. 비트코인도 조금 밀리고 이더리움도 조금 밀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들도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XRP 같은 경우 어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2, 3% 하락이 순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0원대로 갔다가 다시 4,000원대는 회복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눌러져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좀 고무적인 모습이 이더리움이 그나마 요 근래에 들어와서 한 2%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기반이다 보니까 이더리움과 이 무빙 자체가 90% 이상 좀 따라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더리움의 모습과 시바이누의 모습을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음봉, 양봉, 양봉, 음봉 이런 식으로 제가 순서대로 한번 이더리움과 시바이누에 대해서 음봉, 양봉을 좀 집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일부터 오늘 17일이죠. 이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9일부터 자, 이게 시바이누고 이게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자, 음양, 오늘까지 음봉을 그리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어제까지 신기하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자, 오전까지는 같이 음이었다가 오후 들어와서 이더리움은 양으로 바뀌어 있고요. 시바이누는 아직까지 좀 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음봉이죠. 자, 최근 9일부터 오늘까지 한다면 이거는 내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거의 한 9일 정도 음봉, 양봉에 관해서는 좀 일치한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시죠? 물론 길게 따지면 일치하는 확률이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큰 움직임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90% 가까운 일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시바이누와 이더리움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시바이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직까지 본격적인 반등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고무적이라고 했던 거는 이더리움이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시바이누한테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요. 자, 본격적인 반등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더리움을 잠깐 봤을 때 어쨌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바닥을 형성하면서 자,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지 아니면 또다시 횡보하는 모습이 연출될지는 조금 더 확실한 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지금 이 구간을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400만 원 정도 내려오게 된다면 아니면 그 가격 구간 살짝 터치할 때마다 이더리움 모아간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은 시바이누가 음봉이긴 한데 물론 이더리움도 내일 아침까지는 가봐야 되겠죠. 이 부분 일치하게 나오는지 결과에 대한 이 관전 재미가 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큰 폭의 상승도 큰 폭의 하락도 당분간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시바이누가 확실히 이 구간이 바닥이라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한 번 더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이 구간 안에서 지지를 받고 좀 상승 국면으로 가야 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 이러한 모습만 나와주더라도 조금 더 조정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만 나오더라도 시바이누 이제 조정은 좀 끝을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소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일단 제가 썰로 여러분들께 어떠한 소문이 있는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고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불장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불장에 대한 부분이 불장이 끝났는지 또는 오는지, 자, 온다면 언제 오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건데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 구성보다 알트코인 비중이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장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선 자, 이 부분이 꼭 와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수 분들은 굉장히 절박하실 거고요. 제가 보는 관점을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장은 온다입니다. 온다이고 그 시점까지 말씀을 드리면 2월 말부터 해서
이제 불장이 초입 구간에 들어선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 고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3월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자, 소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어떤 소문이 있냐면 지금 불장이 계속 기다리던 불장이 오지 않기 때문에 불장이 안 온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 불장 없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저와 관점이 다른 부분도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불장이 안 온다는 측의 근거를 들어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 2017년도, 21년도 이때 불장이 왔을 때는 다오라든지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새롭고 신선한 내러티브가 터졌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면서 2017년도, 2021년도 불장을 보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신선하지 않다 이겁니다. 이미 이 과거 불장 때 사용했던 재료들이다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중국도 우리나라와 성향이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알트 투기 자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자, 이때 과거 불장 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있죠. 먼저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 금지하고 있죠. 채굴 및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몰래 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본격적인 거래라든지 채굴이 어렵기 때문에 예전만큼 수요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국 경제도 한참 피크를 달리던 2017년, 2021년도에 비해서 많이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구매력 악화로 또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한번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글씨가 너무 첫 번째 2017년도, 2021년도 다오, 디파이, 자, NF, 자, 이런 신선한 내러티브의 부재고요. 두 번째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중국의 규제, 그리고 중국의 경제력이 약화되었다. 자, 그때에 비해서 약화되었고요. 자, 그리고 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와 연동도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수요를 창출해 가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될 자금들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다. 자, 그래서 알트 같은 경우가 좀 밀려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알트코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통화 기능을 하는 코인들 있죠. XRP를 비롯해서 BCH, LTC, 라이트코인 등 TRX 이런 코인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트코인을 사랑하는 이 한국인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비중보다도 알트코인들이 훨씬 높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한국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이제 설거지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소문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다오 디파이 그리고 NFT 이런 신선한 재료가 이때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한 내러티브를 형성을 했죠. 신선하고 기대가 또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런 부분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재료 소멸, 호재, 재료 소멸 등으로 이때만큼 파급력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보다 나은 네트워크라든지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이따만 해도 이 기술의 완성 단계가 아니라 어떤 비전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완성 단계가 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호재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규제라든지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는 이 부분 이것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최근 다른 소식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중국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부분 금지를 해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인민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시행했던 그 크립토 규제를 재검토한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미국과 여러모로 경쟁 관계에 있죠.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채굴권까지 모두 미국으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도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 보유 수량은 중국 정부가 보유한 수량은 2위라고는 하지만 차명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겠죠. 중국 부자들이.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길을 좀 터주면서 이런 부분을 좀 정부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돈이 대략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부분이 해제가 된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은 본토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홍콩에서는 길을 열어주고 있죠. 최근 들어 이 홍콩을 통해서 이 CEX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중국 이용자들이 KYC 인증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토에서 이런 부분도 갑자기 풀리게 되면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런 욕망들이 또 꿈틀대면서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물론 악재가 맞지만 엄청난 호재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정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코인을 좀 유심히 봐야 미리 좀 보셔야 된다고 좀 팁을 드리면, 물론 중국 기반 코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 중에 하나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부분. 우리와 정서가 많이 좀 비슷한데요. 자, 그래서 실물 자산화 토큰 있죠. RWA 관련해서 이 온도 파이낸셜 여러분들 블랙록의 이 RWA 대표 주자죠. 자, 이 부분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 네오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기반 코인이죠. 자, 네오코인은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중국이 규제를 하면서. 자, 이 부분 중국이 규제가 풀리면 엄청난 펌핑을 가져올 유력한 후보고요. 그리고 수위도 있습니다. 수위도 중국인들 돈을 속된 말로 좀 빼돌리고 숨기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개인 프라이버시에 특화된 레이어원 블록체인이죠. 자, 그래서 중국인들의 선호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코인 또한 이거는 꼭 중국뿐만 아니더라도 앞으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파일코인 같은 경우 스토리지 분야죠. 탈중앙 데이터 스토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다시 개방이 된다면 엄청난 펌핑을 가져올 코인이다.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 가격이 굉장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담아 놓으시면 나중에 아마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몇 개만 소량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한 10배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다른 알트들이 눌린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달러를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미국이 특히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미국은 CBDC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달러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코인 시장에 있어서 현금과 같죠. 다른 코인들을 사기 위해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코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슈들 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큰 호재, 이 부분은 이 호재가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정말 큰 악재가 되죠. 그리고 악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생각보다 타격감이 적거나 또는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 다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모든 이슈와 사건들은 악재와 호재라는 양면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호재와 악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신선한 내러티브가 없어졌다. 2017년도, 2021년도 이때 다 썼다. 디파이, NFT 다 썼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ETF가 있죠. ETF에 대한 부분 충분히 알트 시장의 개념을 바꿀 충분한 재료고요. 이만큼 더 중요한 게 SEC에 대한 이 규제, 알트코인들에 대한 규제의 이 명확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알트 시장 다시 한번 불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불장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더리움 폭발적인 상승 나올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 기반 코인,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자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진입했던 분들이 시장을 많이 이탈을 했고요. 장기 보유자 그만큼 충성도가 높은 코인이고요.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된 코인입니다. 자, 따라서 가격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가격이 순간적인 펌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 이런 충성도와 이 커뮤니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기간 동안, 물론 최근 같은 경우 이 민코인에 대한 부분 부정적인 시각들 많이 있죠. 하지만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 민코인에 대한 부분, 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지지하는 분위기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민코인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서 오히려 이 민코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민코인의 범람으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임기 끝나면 민코인들 피바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기능이 없는 단순한 민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경고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트럼프 기간 중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으로 인해서 가치가 없는 코인들은 없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사이에서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단단하죠. 충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민코인을 넘어서 유틸리티, 이 부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죠. 따라서 시바이누는 자체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이상 외부로부터 어떤 외력에 의해서 소멸되거나 그럴 수 있는 코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격변기 속에서 사람만 남아도 최소 10배, 20배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바이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나마 조금 불안한 마음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매번 댓글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구매를 해도 되느냐?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단기 바닥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제가 러프하게 0.025 이하에서는 매수하셔도 나쁜 가격이 아니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바이누 매도 굉장히 중요하죠. 매도 타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2차 고점이 있고요. 자, 1차 제가 보는 건 3월 정도, 그리고 2차 9월에서 10월 정도 보고 있는데, 자, 이 1차 고점 부분에서 일부 매도할 거고요. 그리고 크게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 진행할 거고요. 2차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데 이때랑 비중이 다릅니다. 물론 이때 가봐서 조금 더 정밀하게 도출을 할 거지만, 지금 봤을 때는 시바이누 또한 가치 투자를 위한 최소의 수량만 남기고 대부분 여기서 완전히 수익화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바이누에 관련해서 제가 관점들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사실 시바이누는 좀 지루합니다. 좀 지루한 면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지루하고요. 왜냐하면 뉴스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왜 뉴스거리가 없냐? 이 커뮤니티가 발달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쏙닥거리고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이런 부분 외부로 잘 나오지도 않고요. 굳이 뉴스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시바이누에 대한 내용들, 관점들 안내를 해드리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중간중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여유가 된다면 최대한 여러 가지 코인들을 시바이누와 함께 앞으로도 종종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바이누는 음봉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더리움 지금 3%까지 올랐죠. 내일 아침이 됐을 때 어떻게 색깔이 확정이 되는지, 이 부분 정말 이 지루한 시바이누 코인을 보시면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그나마 덜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피였습니다.